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상당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위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발표를 내진 않았는데요. 엔비디아가 비트코인 편입설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엔비디아는 이와 관련된 공식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된 최신 분기 보고서 재무제표에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 항목이 존재하지 않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게 이런 부스러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조만간에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도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 기반에 이제 마이클 셀러 형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빅테크 세븐을 이제 가면서 강연을 많이 했죠. 투자 강연을 좀 많이 하면서 최대한 이제 나랑 비슷한 포지션을 좀 가질 수 있게끔 비트코인을 좀 많이 매입을 하게끔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그런 유형 채택 비중이 좀 월등하게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도 아마 이제 엔비디아가 만약에 하게 되면 나머지 주변에 있는 비슷한 시총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좀 같은 국면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비중이 좀 커야 되는데 당장에 그게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막 시작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테더가 이번에 미국 스테이블 쪽에서 상품 출시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기준 법안이 아직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게 청문회도 이제 5월 6일 기준점으로 초안 발표가 남아져 있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더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새로운 스테이블을 또 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 진출용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법안 내용이 명확하게 잘 마무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미국 진출까지도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걸 투 트랙을 다 쓸 수도 있고요, 하나로만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규제 초안 발표라는 게 자기와의 있는 비즈니스가 동일해야 이제 그걸 더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규제를 피하는 새로운 국면에 있는 걸 따로 쪼개가지고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테더는 엄청나게 잘 비즈니스를 잘 가져갔던 상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하나를 더 만들다라고 하더라도 잘 성장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유동성이 투트랙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출구가 가장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쪽과 파워와,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자금력도 상당히 구축도 잘 되어져 있는 쪽이 또 하나를 더 만들어 준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땡큐가 되겠죠. 이제 그 대신 이제 체크해 볼 필요성은 테더의 점유율이 빠지면서 이제 새로운 스테이블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이로 갈 거냐, 아니면 동반선장이 나와주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은 동반선장 쪽으로 좀 가야 좀 그림이 상당히 좋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래테지의 이번에 매출치가 좀 하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매입하는 매입 비용으로 210억 정도 규모 있는 또 주식 발행 계획을 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해당 주가와 미치는 영향 강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방향성을 보게 되면 재무제표 부분 추이는 아직도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 가이던스가 생각보다는 잘 버텨줄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요 차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로 IMF 대출에도 비트코인 계속 매입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21시 쉐어즈에서 이제 수위도 ETF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그룹도 담보대출 상환 형태로 해서 계속 이제 440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셀러 형님이 재무설계사가 지금이 기회라고 외칠 때 이미 가격은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점을 좀 잘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트론 창립자가 트럼프 만찬에 초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 제가 봐도 저스틴은 이때까지 자기의 그런 공약 같은 거는 잘 이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어찌저찌 했던 간에 컨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잘 보이기 위해서 전체 보유량도 1위를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테슬라 이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부스러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5월 달에 이제 머스크 형님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사회에서는 CEO 교체 검토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했는데, 가짜 기사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이제 부인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지수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번 5월달은 그냥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분위기는 이때부터는 이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아마 이제 남은 기간 안에 얼마나 더 가성비 있게 뽑아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실적도 생각보다는 뭐 나쁜 회사도 있었지만 좋은 회사도 있었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중심축을 좀 잘 맞춰가서 가다 보니까 지수도 생각보다는 잘 방어를 해주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 분기에 나오는 실적 발표부터는 좀 다 같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분위기가 좋으면 레버리지 ETF의 파생이 또 받쳐주는 형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분위기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겁니다.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레버리지 동향 추이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MSTU도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더유도 어느 정도 회복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솔티가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탄력적인 범주를 보게 되면 솔티가 좀 더 분위기가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부분 레버리지 파생 ETF 부분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명확하게 잘 확인을 하고 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략 없이 쓰는 건 무제한 투자라고 볼 수 있고요. 전략을 꼭 갖춘 다음에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성과를 낼 거라고 하면 적극적이고 관심을 꾸준하게 내가 될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지만 그나마 성공에 근접할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는 간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초부터는 내가 끈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가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내려갈 때 잘 버티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면 그거는 자기 탓이지, 왜냐하면 자기가 역량이 부족을 해서 자기가 있는 그 스펙 조건, 그 인내 끈기도 스펙 조건이거든요. 스펙 조건의 인내와 끈기는 기본 패시브 중에 하나인데 그게 갖춰져 있지 않는 형태에서 오로지 올라갔을 때만 적극적으로만 개입을 하고 내려갈 때는 되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거나 아예 방치하거나 이제 신경을 안 써버리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이제 레버리지 ETF를 적절하게 잘 쓰면서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다른 형태로도 또 같이 섞어가면서
호남으로 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인 부분은 왜 그렇게까지 많이 언급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소액으로 하는 건 추천을 하지만 고액으로 하기에는 여러분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영상 하나 만들면 당연히 그 전에 미리 학습을 해놨던 거나 내용 정리를 한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차이 있는 부분을 좁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밈 부분은 그냥 그 테마의 흐름에 있는 추이로만 잘 따라가셔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형태에서도 알트코인도 5월달 무난한 흐름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했던 이유가, 왜냐하면 기울기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누군가는 어떻게 보느냐인데, 확실하게 이제 파동으로 3파를 보여줄 거냐 느슨하게 3파를 보여줄 거냐 이 차이인데, 파동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이제 가까울 만큼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그럼 내려올 때 못해도 7% 정도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서도 7% 정도를 단계별로 준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에서 7%가 내려오는 효과와 지금에 있는 시총에서 7%가 내려가는 효과는 또 다르겠죠. 이런 점을 잘 고려를 하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